안녕하세요. 고단한 월급에서 고단수 투자로 이어주는 14년차 부동산 투자자 삼익원원수입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영향이 초고가 아파트만 해당되므로 나와는 상관없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합니다. 비거주하거나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2027년까지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또는 갈아타기 하거나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앞으로 아파트 쏠림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데 제 영상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세제 개편안 핵심을 짚어보고 사람들은 어떤 곳에 관심이 있을지 현재 오르고 있는 아파트 세 곳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것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이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아파트 투자하는데 유리한 전략을 세우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실거주까지 우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세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파트 가격에 따른 세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주택자분들이 해당되는데 앞으로 임대는 소멸 예정이니 매매를 더욱 고려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파트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으로 어떤 분들은 매도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보유가 유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2026년 세제 개편의 핵심만 네 가지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과 같이 오래 보유하거나 양도 차익이 크신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데 이제 20억, 10억 한도로 제한됩니다. 2번은 종부세 대상이 실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공시가격 공제가 14억, 9억으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 기간이 많은 분들은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번은 종부세율을 매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시 가격에서 실거주는 14억 공제, 비거주는 9억 공제를 하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28년까지 매년 10%씩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 1월 1일 발표할 때 공시 가격도 분명 오르겠죠. 거기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도 오르니까 아파트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측정되는 과세 표준 자체가 1 플러스 1으로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으로 나오면 4번과 같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정해집니다. 물론 1주택 실거주 기준으로 시세가 약 20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시세 40억 원 초고가 아파트는 고민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세금 폭탄이 될 타겟은 누가 될까요? 양도세는 마치 한 방에 핵폭탄같이 맞을 분들이 계실 것이고, 종부세는 작은 세금 폭탄이지만 보유하는 동안 계속 폭격을 받게 되는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타겟으로 다주택자는 이미 포함이고, 강남 3구에서 오래 보유하시는 양도 차이 크신 분들, 장특공 한도가 10억으로 정해지니까 양도세 세금 폭탄의 1차 타겟이 됩니다. 그 다음 1주택자라도 보유만 하신 분들, 거주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니 2차 타겟입니다. 시세 15억 이하 보유하더라도 비거주 하신 분들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는 28년, 29년에 종부세가 소폭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세와 보유세 측면에서 세금 폭탄 대상자들이 강도와 범위가 더 넓혀진 효과입니다.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요하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한도가 20억, 10억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시세 차익 20억, 30억 넘는 분들인데 10년에서 20년 보유하신 분들 갑작스럽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쯤에서 바로 팔자는 분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당장 거주로 바꾸거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증여나 산속하자 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물은 오랫동안 잠겨버리고 전세나 월세 매물은 더욱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종부세에서 시세 4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들은 2배 이상 오를 것입니다. 오른쪽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 현재 공시가격이 32억인데요. 내년 과세 표준이 12억 6천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왼쪽에 과세 표준이 12억에서 25 구간 보이시죠? 세율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종부세율이 예전에는 1.3%여서 1,6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공시가격도 더 오를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도 80% 상향되기 때문에 2028년에는 재산세와 보유세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세 100만 원꼴인데 2년 뒤에는 20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 되는 은퇴하신 분들은 팔고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부동산을 2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투기도 잘 모르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곳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강남 한 채만 가지고 동네에서 거주했을 뿐인데, 그래서 인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현대판 고려장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거주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데 가격 제한 규제로 인해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규제로 인해서 규제가 점점 심해질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기한을 다시 한번 두었습니다. 현재 바로 팔게 되면 양도세 플러스 20%가 적용되어서 그동안 수익 본 거에 최대 80%까지 다 내야 하고 나가라는 의미인데 아무도 안 팔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플러스 5% 정도만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화면 아래쪽 두 가지 세금 보이시죠? 양도세 장특공도 부유공제가 점점 사라지고 종부세율도 더욱 증가할 예정이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규제, 제한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암울했습니다. 당연히 기회가 되는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죠. 15억 이하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는 앞으로도 계속 선호될 여지가 높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회피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빠르게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5억 이하에서는 여전히 6억 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세 20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는 내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아파트, 비거주, 다주택자분들이 매도하게 되면 이 중에 일부는 절세가 가능한 덜 똘똘한 실거주 한 채 수요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15억 이하 선호되는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15억 이하라도 상급지와 갭 차이는 꼭 살피시면서 접근하셔야겠죠. 여러분, 앞에서 부동산 분위기와 세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15억 이하가 더욱 선호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 원과 14억 원의 차이가 6억인데요. 한 급지 차이가 나는 정도인데 투자에서의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아실 겁니다. 20억 원 아파트는 대출 4억을 받아서 1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반면 14억 아파트는 대출을 6억을 받아서 필요 자금이 8억 원만 필요합니다. 필요 자금이 무려 2배 차이가 나는 것인데 나중에 투자 수익률에서는 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안정감도 더 주고 좋은 입지로 거주하기도 편리해집니다. 반면에 입지가 덜 하더라도 투자 효율과 레버리지를 중요시하는 수요자분들에게는 규제가 덜한 15억 원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최근 상급지가 왜 주춤하는지 명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반년 동안 15억 이하에서 시세가 높아진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가운데 역세권 개발과 재건축 밀집 지역입니다. 23평 실거래가가 9억 원대에서 11억 원대까지 6개월 만에 2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악구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관악구 특성상 서울 남부 중앙에 위치한 입지입니다. 23평 시거래가가 약 10억 원에서 12억대까지 6개월 만에 2억 원이 또 상승했습니다. 7월 시거래가만 보면 계약 취소건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이 할수록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은 강북구 SK 북한산시티 아파트입니다. SK 북한산시티 아파트는 실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고 아파트 군락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23평 실거래가가 7억 원에서 8억 원대까지 6개월 만에 1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급등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추천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선호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단지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핵심지 고가 아파트 보유자분들 중 현금 흐름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보유할 것이기에 매물 잠김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5억 이하 아파트는 실거주 위주의 수요자가 더욱 추가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누군가는 세금 절세 전략으로, 누군가는 기회를 보는 전략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329단수를 검색하시면 329단수의 부동산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초보 정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아직 재테크 준비가 안 된 불이분들께서는 무료 전자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69 단수 네이버 카페 가입만으로 부동산에 관해 물어볼 때가 있으니 든든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13년차 부동산 투자자 369 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329 단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